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정말 날씨가 그죠? 여의도 윤중로에 한번 제가 다녀왔는데요. 새까맣게 탔습니다. 탔고요. 뭐 시장은 그냥 안 좋지만 어쨌든 봄은 즐겨야겠다. 이제 좀 시장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영상 밑에 댓글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식이 없구나, 이분들이 많이 팔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주식들 중심으로 저는 계속해서 압축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요, 일단 증설, 제조업체가 증설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을 많이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예정된 업체들 톱3 오늘 좀 가져봤습니다. 3개 종목이고요. 새로운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익숙한 종목들인데 이제 좀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월덱스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파츠를 하는 거죠. 파츠를 하고요. 실리콘도 하고요. 그리고 세라믹도 하고요. 그리고 쿼츠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자, 일단 실리콘이 메인입니다. 실리콘이 58.4% 정도,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쿼츠가 한 24.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세라믹, 알루미나 같은 것들 한 17% 정도, 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실리콘 쪽은 경쟁 구도가 하나 머티리얼즈겠죠. 네,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데하고 경쟁할 거고, 쿼츠는 이제 원익 QNC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하는 상황일 텐데, 일단 다 업황이 좋죠. 충분히 좋은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증설이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최근에 5공장을 작년에 완공을 했어요. 21년 9월쯤에 이제 완공을 했고, 요게 지금 거의 90% 정도 가동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고요. 여기서 한 500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애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5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요게 한 2,000억까지 늘어납니다. 요거를 이제 풀 가동하면 2,000억까지 늘어나는데 바로 6공장, 7공장 착수했습니다. 바로 착수했고요. 요거는 이제 하반기 한 7월부터 이제 본격화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 7공장이 다 셋업이 되면 요거는 여기서 영은 한 3,000억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1,000억의 캐파가 나온다는 거죠. 1,000억의 캐파가 나온다라는 걸 주시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했어요. 21년 실적이 매출이 1,901억. 거의 뭐 이제 2,000억 규모의 캐파를 거의 풀가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영업이익이 한 403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요, 4,080억 정도. 오늘 주가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2년 전망치가요, 매출 한 2,400억. 하반기부터 이제 신공장 매출이 추가로 애드가 되니까요.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 이유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파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죠.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이 단가가 좋습니다. 네, 여기가 훨씬 단가가 좋고, 애프터 마켓은 단가가 좀 쌉니다. 여기는 이제 장비 쪽에다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소자 업체에다가 들어가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다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박한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해외 인텔이나 키옥시아나 마이크론이나 굉장히 거래처가 다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삼성이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제안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처 다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디펜스를 할 수 있는 회사다. 20%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링을 합니다. 링인데 이게 실리콘 링도 있고 SiC 링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TCK가 독점하던 건데, 그죠?
독점하던 건데 같이 시장 진입한 거죠. 시장 진입에 성공한 거고요. TCK가 원래 독점하던 시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일렉트로드 쪽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기반의 소재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SiC 쪽은 아직까지 비중이 미미합니다. 링 쪽이 작년 매출이 한 126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게 21년이고 22년에는 153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렉트로드 쪽은요. 1236억. 그리고 올해는 1615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가 작년에 21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3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증설 공시를 했습니다. 증설 공시를 했고요. 4월 8일자로 나왔네요. 네, 4월 8일자로 나왔고 무려 아산 2공장에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1000억 규모가 작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게 토지값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장이나 설비가 넣는, 보통 이렇게 투자 이야기하면 토지값 포함하면 굉장히 좀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게 현재 캐파가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현 캐파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완료가 되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조 매출이 가능해지는 규모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대비 한 40, 50%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거고요. 이거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271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23억 나왔고요. 현재 시총은 1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자, 22년 추정치는요. 매출 한 3,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3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PR이 뭐 10배 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자, 이런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한다 그러면 충분히 회사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회사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게, 원래는 도쿄 일렉트론, 텔 쪽을 좀 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같은데 이런데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츠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일단은 무조건 비포 마켓 쪽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이 회사는 수동 소자를 하는 회사죠. 네, 수동 소자를 하는 회사고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항기, 그리고 시그널 인덕터, 그리고 파워 인덕터, 리드 인덕터, 그리고 아비코테크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쪽은 이제 기판, PCB 쪽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성장 포인트는 메탈 파워 인덕터 쪽입니다. 이쪽이 DDR5에 들어갑니다. DDR5 쪽에 들어가고요. 이쪽이 이제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250억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370억 정도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자, 저항기 쪽은 한 270억에서요. 올해는 소폭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한 245억 정도로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그널 인덕터는 작년 수준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117억인데 한 12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파워 인덕터 쪽은 57억인데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인덕터는 19억 정도에서 20억. 여기는 별 볼 일 없죠. 네, 여기는 별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LPP라는 거고요. 이쪽이 제일 중요하고, 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그리고 자회사 쪽에 제일 중요한 게 아비코테크 쪽입니다. 아비코테크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이쪽은 자동차 전장기판을 주로 하고요. 전장기판을 주로 하고 있고, MLB 쪽,
여기 이제 통신 뒷판 쪽을 진입하고 있고, 플립칩 BGA 쪽에 일부 공정을 외주하는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계속 적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흑전하면 회사 그림이 굉장히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그림으로 턴어라운드주로 보시면 되고요. 4월 7일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 공시가 나왔고요. 57억 규모로 이제 증평 공장에 증축하는 거고요. 이건 다 메탈 파워 인덕터 쪽입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 쪽이고요. 이게 연말까지 가동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 쪽이고요. 자, 요게 메탈 파워 인덕터 쪽이 기존에 삼성 내에서 한 4, 5등 정도의 입지였거든요. 요거를 2등까지 땡겨 올린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투자도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비코테크 쪽도 계속해서 이제 신모델들, 현대모비스 같은 데서 계속해서 신모델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DDR5입니다. 네, 이게 하반기부터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가 CPU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서버용 DDR5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 안 드는 것들은 다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코스트 절감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진율에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기대 못 미쳤습니다. 매출이 1,47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1억에 그쳤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전형적인 종목들의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요. 좀 비싼 모습인데, 자, 올해는 1,750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40억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총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자, 전희박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드려요. 엔바이오니아 질문 드려봅니다. 요즘 반도체 냉각수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엔바이오니아가 반도체 관련 수처리 필터에 사용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냉각수 이슈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요, 쿨런트 쪽입니다. 냉각수, 쿨런트 쪽이고요. 냉각수인데요. 요게 이제 3M이 독점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오염 배출한다고 해서 유럽 환경 규제 때문에 생산이 중지될 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쿨런트를 당장 공급받을 수 없는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계속 이렇게 반도체 생산 차질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가스, 그죠?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르고 생산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 이전까지 가면 아베 소부장 사태, 3대 핵심 소재, 그죠? 그거 가지고 무기화했죠. 이런 트렌드들이 뭐냐면, 이제는 효율보다는 안정 쪽에서 방점을 두겠다.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수처리 쪽, 초순수 쪽이죠. 초순수 쪽은 또 3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3M이 이 초순수를 만드는 필터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을 맡겨놨더니, 그죠? 독점을 맡겨놨더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겠다. 그래서 SCM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초순수 쪽도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초순수용 필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세계에서 엔바이오니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쿨런트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칠러 같은 장비로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유니셈이나 GST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쪽에서 보면 반도체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호나 3호나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3M을 대체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엔바이오니아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는 없지만 간접적인 수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는 흐름이고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어쨌든 계속해서 공부하면 또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패턴이 오는 장이 저는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요. 네,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또 내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월급의 일부분은 거기서 오히려 막 이렇게 중단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항상 관리하셔야 됩니다. 겨자는 화단을 자라는 새싹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키워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걷어먹을 것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